경제성공학 비용 편익 분석 동영상 강의입니다. 네, 비용 편익 분석 동영상 강의 계속하고 있는데요. 네, 비용 편익 분석에 대한 직접적인 내용은 이제 강의가 끝났고 대안 선택법들을 종합하는 내용의 강의가 이제 진행이 될 겁니다. 뭐 복습이라고 보셔도 되고 세 가지를 좀 이렇게 엮어서 좀 이해를 돕고 종합적으로 이해하는 그런 시간을 마련했고요. 오프닝 토크는 이제 준비했던 올해 2022년 버전의 대학생들에 대한 교수가 바라보는 관점, 대학생들의 웃잘 그 에타에 유행하는 밈들에 대한 교수의 관점의 리뷰를 마지막으로 준비했습니다. 그럼 재밌게 웃잘 한번 봐주시고 동영상 강의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네, 짤이 우산 안 쓴다. 비라도 맞고 싶어서. 이건 좀 되게 구태의연한 짤이고요. 네, 좀 노력이 부족한 짤이 아닌가 싶은데 네, 이건 정말 그냥 10불 정도 되는 짤인데 아유, 댓글이 살렸죠. 솔로신가 봐요. 애인 없으니까. 네, 댓글이 살렸습니다. 그래서 이건 제가 제목을 우리 만화의 신 김성모 화백님의 그 시리 유명한 그 시리 중에 우산은 가슴에 씻어내릴 것이 없는 놈들이나 쓰는 거야. 되게 명대사 있죠. 비를 맞으면서 우산은 가슴에 씻어내릴 것이 없는 놈들이나 쓰는 거야. 뭐 이거랑 비슷한 드립으로 넌 소주가 쓰냐? 난 인생이 너무 힘들었더니 소주가 달다. 그리고 꽉 이렇게 됐다는 짤이 있었죠. 하여튼 뭐 그런 시리즈가 오히려 더 어울릴 것 같은데. 예, 그럼 보통 그 밑에 댓글이 이렇게 달리죠. 어이 김씨 헛소리 그만하고 그거나 가져와 이걸 이제 어이 김씨 헛소리 그만하고 과제나 인쇄해와 라는 걸 이제 교수된 입장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냥 김씨가 여기서는 저죠. 네. 김교수 헛소리 그만하고 네. 과제를 인쇄해서 가야죠. 네, 그렇습니다. 오픈북에 관한 짤인데요. 오픈북이라더니 그냥 성경책 펴고 기도나 하라는 뜻이었나요? 그렇죠. 오픈북이라는 게 그 답을 다 알려주겠다는 게 아니죠. 네. 그래서 댓글에 보면은 뭐 이건 다 그냥 크크크고 여기 보면 재밌는 게 기도 메타 중간고사. 기도 메타예요. 기도 메타. 요즘 뭐뭐 하는 전략 혹은 뭐뭐 하는 방식이라는 말을 메타라는 말을 쓰죠. 메타. 보통 롤 때문에 그렇게 쓰인 것 같은데 롤이랑 오버워치 뭐 이런 데서 많이 쓰였던 말인 것 같은데 네. 그래서 기도 메타. 그래서 제가 제목을 단 건 오픈북 열리지 않는 머리머리 열려라 머리머리 원래는 자라나라 머리머리인데 네. 오픈북은 그러니까 단순 암기 그러니까 기억 중에 이걸 어떻게 이제 논리적으로 이렇게 구성하는 부분이랑 암기가 있다 그러면 이거는 이제 크게 중요하지 않다. 이거는 우리가 다른 저장 장치의 보조를 받을 수 있다라는 전제하에 요거를 좀 평가하고 싶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게 제외되니까 이 부분에 대한 그 중요도가 당연히 올라가겠죠. 쉽게 말해서 단순히 이게 글자 책을 펼쳤을 때 그 부분의 글자가 A인지 B인지를 기억할 필요는 없지만 이게 A라면은 문제에서는 뭐가 되느냐 요걸 이제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은 더 중요해지기 때문에 네. 당연히 이제 이미 책에 있는 거를 그대로 베껴 쓰라는 문제는 내지 않겠죠. 그래서 오픈북이 어려울 수밖에 없고 다만 그렇기 때문에 오픈북이 조금 더 여러분들이 이 어떤 과목을 제대로 이해했는지를 평가하는 데는 도움이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교수님들이 많이 하시는 거죠. 저도 대부분 다 오픈북으로 보고 있고요. 네. 뭐 기도 메타를 하라는 뜻은 당연히 아닙니다. 대학의 명예를 걸고라는 건데요. 이렇게 된 이상 고려대식 공부법으로 간다. 안암. 고려대가 안암 캠퍼스에 있죠. 안암동에 있어서 안 한다는 거죠. 댓글이 이제 약간 어르신 댓글이죠. 맙소사 이런 드립은 어디서 오는 것입니까? 혹 갑으로 내려옵니까? 나의 공중제비를 멈추게 하십시오. 두부 형부 형부 형부가 왜 나와?
모두 파열시키고 말았습니다. 나의 배꼽을 보상해 내십시오. 약간 이거 번역체 같은데 또 이것은 살인 드립입니다. 호흡이 곤란합니다. 제발 목숨을 살려주십시오. 이게 더 웃겨요, 그죠? 그래서 고려대 공부법 받고 연세대 공부법으로 간다. 책에 송도 안 되고 공부도 안 함. 안 하면 고대잖아. 신촌으로 가야지. 예. 연세대가 1학년 때는 아마 전원이 송도 캠퍼스에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 같아요. 그래서 똑같은 댓글을 또 달았어요. 혹시 국사학과 무슨 교수님이십니까? 이 교수님이 이런 썰렁한 드립을 많이 치시나 봐요. 네. 대학의 명예를 걸었는데 딱히 대학의 동의를 받지는 못한 그런 드립이 되겠습니다. 네, 재밌네요. 네. 우리 학교는 뭐가 있을까요? 학생 여러분들이 이런 드립도 좀 쳤으면 좋겠는데 제가 우리 학교에 대한 드립을 좀 생각해 놓은 게 있는데 개인적으로 너무 과격한 드립들이라서 대학 구성원들의 동의를 받을 수가 없을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네, 참고 있습니다. 공개할 날이 없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네, 보죠. 교수님께 사과받고 싶습니다. Give me apple. apple이죠. ap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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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학계 가라. 에코. 학계 가라. A 마이너스 A 뿔. C 뿔뿔. 그리고 그는 대학원생이 되는데 그래서 제가 제목을 그래 내가 다 잘못했다. 연구실로 와볼래? 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 대학원 납치 드립이 많이 나오는데 뭐 그런 교수님들 저도 교수니까 되게 공부 잘하는 학생이 있으면 저도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지만 아, 우리 방에 뭐 학부생 인턴으로 와서 공부해 볼래? 뭐 이렇게 하지만 뭐 진짜 얘를 뭐 납치하고 싶다 뭐 얘를 어떻게든 뭐 구워 삶아서 그렇게까지는 잘 안 하시는 것 같은데 그 교수님들도 기본적으로 나한테 와서 같이 공부하고 싶은 의지가 좀 있는 애들을 선호하는 거지. 뭐 이렇게 뭐 흔히 온라인에서 보는 것처럼 군침을 질질 흘리면서 이 자식 뭐 갖고 싶다 저 학생 뭐 이 정도는 뭐 그런 학생이 간혹 있기야 하겠지만 흔치 않아요. 네, 흔치 않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연구는 교수님이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학생 이게 물 있으면 좋죠 당연히. 네, 그렇지는 않습니다. 네 글자로 된 가슴 뛰는 말을 해보자. 교수 폭행. 예, 가슴이 뛰긴 뛰어요. 교수님 입장에서도 가슴이 뜁니다. 112를 누르면서 뛰어가야죠. 네 글자로 된 거는 많지 않아요? 뭐 당일 휴강 뭐 이런 거 굉장히 가슴 뛰죠, 그죠? 네, 가슴 뛰고 또 뭐가 있지? 과제 취소 뭐 이런 거, 뭐 이런 거 얼마나 좋습니까? 가슴 뛰는 말 많은데 왜 하필 교수 교수 폭행이야? 도케 씨가 요거는 이제 번역 짤이 없어서 제가 번역을 해드릴게요. A group of engineering students and their teacher were given free airplane tickets to go on a holiday. 그 학생들 한 그룹이랑 그러니까 엔지니어링 스튜던스니까 공대생들과 그 선생님, 그러니까 교수님이겠죠. 교수님이 비행기 티켓을 공짜로 받아서 휴가를 가기로 했습니다. Once on the plane, the captain announced that they were on the plane the students had built. 그 비행기에 올라탄 후에 기장님이 캡틴이 기장이거든요. 어나운스 방송을 했어요. 여러분들은 안녕하십니까 기장입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만든 비행기에 탑승하고 계십니다. 라고 한 거예요. Everyone freaked out and rushed out of the plane, except for the teacher who stayed there with calm. 학생들이 자기가 만든 비행기라고 하니까 너무 놀라서 freaked out, 완전히 이제 까무라쳐가지고 허겁지겁 비행기를 뛰쳐나갔습니다. 그런데 선생님만은 calm, 아주 안정적으로 고요하게 평온하게 비행기에 남아 있었어요. When the flight attendant asked why he hadn't left, he responded. 그 flight attendant, 그러니까 스튜어디스죠. 승무원이 와가지고 왜 안 떠나셨나요? 라고 물으니까 그 선생님이 교수님이 대답을 했어요. 이제 웃고 계시죠. I know
abilities of my students. I know the abilities of my students quite well. 저는 제 학생들의 능력을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This shit won't even start. shit이라고 했죠. 비행기란 뜻입니다. 이 고물딱지는 시동도 안 걸릴 거예요. 저는 제 학생들의 능력을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얘들이 만든 이 고물딱지는 시동도 안 걸릴 겁니다. 그러니까 저렇게 도망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걸 보면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저도 학생 여러분들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있습니다. 이게 되게 해외자를 제가 가끔 이제 퍼오는데 레딧 같은 데서 아니면 컬리지 유머 사이트 같은 데서 퍼오는데 네, 굉장히 공감이 가는 네,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네. 전신마비의 계절이네요, 교수님. 전신마비가 아니라 청고마비라네, 학생. 전신마비 맞습니다. 나는 황급히 들고 있던 공학용 계산기로 교수님의 머리를 내리쳤다. 가을이었다. 가을이었다 혹은 뭐 원래는 여름이었다죠. 뭐 갑자기 뒤에 여름이었다를 붙이면은 좀 이렇게 감성적인 표현이 된다는 거죠. 뭐 예를 들면 아 족발 먹고 배 터지겠네. 여름이었다. 뭐 이런 거죠. 갑자기 아련해지는 거죠. 그래서 올해 에타 문학상 수상작. 그래서 이거 창작물 아님이 이게 이제 포인트죠. 논픽션이라는 거죠. 픽션이 아니라는 거지. 논픽션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문학이라는 게 픽션, 논픽션을 다 포함하는 거지만 보통 이제 픽션상이라 그러면 이게 소설상을 말한 건데 논픽션이니까 다큐멘터리라는 거죠. 왜 하필 공학용 계산기로 찍냐? 너무하네. 그러니까 보통 이제 이런 드립에서 여름이었다 말고 또 하나가 이제 어떤 소설이 그 장면에서 갑자기 닌자가 등장해서 다 죽이는 것보다 재미가 없다면 소설을 잘못 쓴 거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근데 어지간한 경우는 닌자가 등장해서 다 죽이는 게 무조건 재밌어요. 그는 그녀의 손을 살포시 잡았다. 갑자기 닌자가 등장해서 그와 그녀를 난도질했다. 너무 재밌잖아요. 너무 왜 죽였을까? 뭐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이게 약간 그런 느낌이죠. 전신마비라고 그래서 교수님 머리를 찍어버리는 스릴 있긴 하네요. 네, 다 본 모양입니다. 재밌네요. 하나가 남았었어요. 네. 누구나 완벽한 계획이 있다. 시험기간 우리의 상상. 상상 1. 침대에서 일어난다. 2. 공부를 열심히 한다. 3. 전공시험에서 멋지게 1등을 한다. 4. 모두가 날 좋아한다. 네. 현실은 2. 공부를 열심히 한다. 3. 전공시험에서 멋지게 1등을 한다. 4. 모두가 날 좋아한다. 1. 침대에서 일어난다. 그러니까 뭐 1이 마지막이니까 뭐죠? 네. 시바 쿰 이거죠. 쿰이죠. 쿰. 꿈도 아니야. 쿰이지 쿰. 이거죠. 밑에 있네. 그래서 장원급제. 네. 순서가 망가지기 전까지는 완벽한 계획인데 보통 그런데 시험 기간에 이렇게 꿈 꾸면은 이렇게 좋은 내용으로 꿈을 꾸진 않고 보통 악몽을 꾸죠. 악몽을. 그러니까 아침 10시에 시험인데 새벽 2시에 잠깐 잠들면 아침에 시계를 그 꿈속에서 시계를 봤는데 이미 오후 2시라든가 뭐 이런 꿈을 많이 꾸죠. 그래서 놀래서 보면 이제 새벽 4시, 5시 뭐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죠. 물론 제대로 시험 기간을 넘긴 적도 있긴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여러분들 시험 기간 잘 보냈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일이 없기를 바랄 뿐이죠. 그래서 진짜로 이제 다 봤습니다. 대한평가법 3총사를 한번 요약을 한번 해보죠. 종합적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약표는 제가 그 현금 흐름 계산할 때도 이자율 공식들 쭉 모아놓은 표들을 한번 제공한 적이 있는데요. 그렇게 하나 만들어 놓는 건 물론 여러분들이 제 과목은 대부분 시험이 오픈북이고 그렇지 않고 이걸 실무에서 활용한다 하더라도 그냥 자료를 보면서 하면 되기 때문에 요약이 꼭 필요한가 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지만
상세한 내용이 기억이 안 나는 게 아니라 그냥 상세한 내용이나 개념들은 다 알고 있는데 요걸 요 판단 기준 요게 크던가 작던가 0이던가 1이던가 뭐 요런 게 헷갈릴 때를 대비해서 딱 하나 정리된 게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늘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제가 한번 마련해봤습니다. 그 외국 교재 중에 우리나라 교재들도 요즘은 그런 걸 좀 잘 챙기는 경우가 많아졌는데 교재들을 보면은 맨 앞 페이지나 맨 뒷 페이지쯤에 그런 식으로 이렇게 이 과목에서 쓰이는 주요 공식이나 개념들을 딱 아주 커닝 페이퍼 수준보다도 더 극단적으로 요약해서 이렇게 정리해 놓은 파트가 있더라고요. 네, 보너스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개념으로 제가 제공을 하는 거라고 학생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세 가지 MPB, IRR, BC를 한번 보도록 하죠. 우리가 여기서 이제 보통 주목해서 봐야 될 부분이 크게 세 가지입니다. Do Nothing 대안을 어떻게 처리하느냐. Do Nothing 대안의 MPB, IRR, BC 값이 얼마가 되느냐. 그리고 독립적 대안의 선택과 배타적 대안의 선택을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Do Nothing 대안 같은 경우 MPB 값은 0이 되고요. 네, 0이 되죠. 그죠? 요게 되게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따로 색칠은 안 했는데 이게 요약 버전이다 보니까 여기다 색칠을 하면 너무 이제 덕지덕지가 될까봐 따로 뭐 색칠하거나 하이라이트는 하지 않았는데 여러분들이 원한다면 자기가 따로 PDF에다 이렇게 하이라이트를 하셔도 괜찮겠습니다. IRR 같은 경우는 Do Nothing이 MARR입니다. 네, 혹은 뭐 그냥 디스카운트 레이트 할인율이니까 I라고 써도 뭐 무방하죠 사실. 일단 BC는 우리가 방금 배웠죠. 네, Do Nothing의 BC 값은 1입니다. 네, 이렇게 세 가지 값이 각각 존재를 하죠. 그래서 Do Nothing의 경우 MPB는 0이고 IRR은 MARR과 같고 BC 값은 1이 된다 라고 요약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이 세 가지 평가 방법을 가지고 독립적 대안은 어떻게 선택을 하느냐. 독립적 대안의 선택이라는 것은 특정 기준을 넘으면 되는 것이거든요. 그 특정 기준이 바로 Do Nothing이 됩니다. 그래서 보시다시피 세 가지 경우 모두 Do Nothing과 비교를 하고 있고요. 바로 앞에서 Do Nothing의 MPB 값, Do Nothing의 IRR 값, Do Nothing의 BC 값을 우리가 다 구해놨으니까 그걸 그대로 똑같이 여기에다가 이렇게 적어주게 됩니다. 따라서 MPB의 경우 MPB 값이 0보다 크면 되고요. IRR의 경우 MARR보다 크면 되고요. BC의 경우 1보다 크면 됩니다. 물론 이제 여기서 주의사항이 있긴 있죠. 네, IRR의 경우 이게 투자 형태라야 된다는 거죠. 네, 캐시플로우의 형태가 요런 스타일이어야 된다는 거죠. 반대가 되면 이게 해석이 달라지기 때문에 뭐 요런 거에 대한 뭐 단서가 붙어야 된다는 거지만 이거는 요약표니까 여기에 이걸 안 적어 두셔도 상관은 없어요. 네. 자, 그럼 배타적 대안의 선택을 할 때는 이 세 가지 평가 방법들이 어떻게 쓰이느냐를 한번 보면 배타적 대안은 여러분들이 제가 지금 좀 MPB에 특히 많이 썼는데 잘 모르겠으면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요. 배타적 대안은 기본적으로는 증분 분석을 한다. 증분 분석을 하는 게 기본이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증분 분석이라는 것은 그 두 대안의 캐시플로우를 빼준 다음에 MPB든 IRR이든 BC든 한다는 거죠. 그래서 증분 분석 MPB, 증분 분석 IRR, 증분 분석 BC를 한 것이 뭐보다 좋다? 똑같아요. 그 다음 부분은 똑같습니다. 또 Do Nothing과 비교를 하는 거예요. 전부. 네, 증분 분석한 것이 Do Nothing보다 좋은지 안 좋은지로 결정한다. 이렇게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맨 왼쪽에서 Do Nothing 대안의 그 MPB, IRR, BC 값을 구한 게 계속 반복적으로 쓰이고 있죠. 그래서 MPB 같은 경우는
증분 분석한 다음에 MPB 구한 게 0보다 큰지를 보는 거고, IRR 같으면 증분 분석한 다음에 IRR 구한 게 MARR보다 큰지를 확인하는 거고, BC 같으면 증분 분석한 다음에 BC를 구한 것이 1보다 큰지 확인하게 되겠습니다. 예쁘게 안 돼서 동그라미를 다시 칠게요. 아무튼 자, 그런데 조금 설명이 추가가 된 놈이 있어요. 요약표라서 최대한 이런 걸 안 적으려고는 했지만 실제로 계산할 때 참고를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기본은 증분 분석이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쉬운 방법이 추가적으로 있는 거죠. 이건 보너스인 거죠. 그래서 쉬운 방법에 해당하는 것들을 보면 MPB 같은 경우 이렇게 증분 분석으로 구한 게 각각을 구한 다음에 빼준 것과 완전히 똑같다 라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MPBA와 MPBB를 구해서 빼준 다음에 그게 역시나 0보다 크면 돼요. 근데 0보다 크다는 게 이걸 이렇게 이동시키면 이런 식으로 되죠. 그죠? MPBA가 MPBB보다 크다는 식으로 정리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뭐 큰 차이는 없는데 증분 분석을 기본으로 하는데 MPB의 특수한 성질 때문에 MPBA와 MPBB를 그냥 단순히 비교하는 것도 같은 효과를 가진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다 같은 내용이에요. 한 줄, 두 줄, 세 줄이나 썼는데 다 똑같은 내용입니다. IRR은 안타깝게도 그런 게 전혀 없고요. 세 번째, BC 같은 경우도 A 빼기 B를 한 다음에 BC를 구해도 되지만 그게 기본이지만 A 빼기 B의 베너핏, A 빼기 B의 코스트를 이렇게 쓰면 되는 것이니까 요거를 어떻게 우리가 실제로 구한다 그랬죠? 베너핏 A 빼기 베너핏 B, 코스트 A 빼기 코스트 B를 구한다라고 했습니다. 요걸 이런 식으로 좀 바꿔 놓을게요. 제가 요약표를 이런 식으로 적어 놔야지 여러분들이 이해가 더 잘 될 것 같네요.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BC 레이쇼를 그 증분 분석하는 것이 더 쉽다라는 것을 제가 방금 전 페이지 문제 풀면서 한번 보여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대안선택법의 특징들을 우리가 같이 한번 그 요약표를 통해서 살펴봤고요. 요 표를 기억이 안 날 때 살펴보는 용도로 쓰는 것은 물론이고 헷갈리거나 아니면 내가 다 잘 이해하고 있나를 확인할 때 전체 강의 자료 이 세 챕터의 강의 자료를 보는 것이 아니라 이거부터 이 페이지부터 보면서 내가 이 페이지는 잘 이해하고 있구나. 그럼 뭐 일단 기본은 하고 있네. 뭐 기본은 안 까먹었네. 라고 생각하고 이제 시작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러다가 보다가 뭐야 이거? 요 표에서 요 파트는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싶으면 이제 좀 그 부분은 자세히 봐야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이용하면 여러분들한테 더 유용할 거라고 생각해요. 이거 오타 체크하는 체크입니다. 네, 대안평가법을 종합적으로 한번 보고 있는데요. 대안평가법들 요 세 가지 MPB, IRR, BC의 그 관계를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강의할 때 개념 설명할 때 다 이미 다루었던 내용들인데 그래도 다시 한번 어떤 관계가 있는지 지금 세 개 다 배웠으니까 한번 엮어서 또 얘기를 해보도록 하죠. 우선 MPB는 우리가 캐시플로우들을 다 이렇게 현재 가치로 바꾼 거죠. 그래서 요 과정, 캐시플로우를 이렇게 만드는 과정을 우리가 할인한다라고 했었습니다. 할인, 디스카운트 한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DCF가 딱 들어맞는 그런 놈이었죠. 또 하나 이제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파트가 여기죠. 이자율을 쓰고 있다는 거죠. 네, 여기에 이자율이 들어가서 MPB를 구하고 있다는 거고요. 이 부분을 주목하라고 제가 얘기를 한 게 IRR 내부 수익률법 같은 경우 순영가법의 정의식을 그대로 가져오고 있어요. 네. 왜냐하면 MPB가 0이 되게 한다는 것이
이게 IRR의 정의였거든요. 그죠? NPV가 0이 되는 것이 IRR의 정의였어요. NPV가 0이 되게 하는 요 이자율, 똑같이 제가 같은 위치에 밑줄 쳤습니다. 그래서 요 이자율을 구하는 것이 바로 IRR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NPV와 IRR의 관계를 우리가 얘기를 하자면 IRR의 정의 자체가 NPV가 주어진 캐시플로우의 NPV가 0이 되게끔 하는 이자율을 할인율을 구하는 것이다. 뭐 이자율이라고 부르든 할인율이라고 부르든 상관없어요. 예, 할인율을 이자율을 구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똑같고요. 뭐가 달라졌어요? 네, NPV 이꼴 0이라는 게 붙으니까 여기에 요게 붙었다 라는 것만 달라진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밑줄 친 IRR은 그냥 I라고 해도 상관없어요. 그 I가 IRR이 된다라는 뜻일 뿐이에요. 자, 세 번째. Benefit Cost Ratio. 예, BC 레이쇼 같은 경우에는 이거 오타가 있네요. 강의 자료를 처음 만들면 아무리 열심히 만들어도 꼭 오타가 나더라고요. 오랜만에 다시 만들어도. 네, 베너핏과 코스트 같은 경우에는 둘 다 분자가 각각 NPV예요. NPV. 둘 다 NPV식입니다. 네, 즉 다시 말해서 베너핏의 NPV들을 모아놓고 코스트의 NPV를 모아놓은 그런 형태라고 볼 수가 있어요. 다만 이제 부호 때문에 여기에 이렇게 마이너스를 붙였다는 것만 다르고요. 그래서 요 BC를 우리가 계산할 때 보면 NPV 함수를 많이 쓰죠. 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플러스 캐시플로우들을 다 모아놨다 뭐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꼭 뭐 플러스 캐시플로우는 아닐 수도 있지만 어쨌든 베너핏에 해당하는 놈들을 다 현재 가치로 바꾸고 코스트에 해당하는 놈들을 다 현재 가치로 바꾼 것의 비율이다 이렇게 됐고요. 방금 베너핏 코스트 레이쇼 강의에서도 여러 번 강조했지만 NPV라는 것은 결국 우리가 BC 계산할 때 베너핏과 코스트를 구해서 빼준 거다. BC 레이쇼는 그걸 비율로 본 거고 NPV는 서로 빼준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BC 레이쇼와 NPV의 관계가 되겠죠. 자, 그럼 이걸 이용을 해서 우리가 또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게 뭐 생각을 꼭 해야 되는 건 아닌데요, 당연히. 이런 생각을 해본다면 여러분들이 좀 더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잘 이해하는 그런 학생이 되는 거니까 한번 보죠. NPV가 올라가면 BC도 올라갈까? 보통 올라가요. 왜냐하면 NPV가 이렇게 지금 구성이 돼 있으니까 NPV가 커진다는 것은 펜을 좀 다른 걸 써볼게요. 다른 펜이 없잖아. 네, 더 흐린 색의 펜을 쓰면 NPV가 올라간다는 것은 생각해보면 얘가 올라가거나 아니면 얘가 줄어들거나 아니면 둘 다예요. 그러면 우선 베너핏만 올라가서 NPV가 증가하는 경우를 생각을 해보면 BC에서 베너핏이 올라갔잖아요. 그럼 BC가 커지겠죠. 그죠? 그게 아니고 코스트가 줄어들어서 왜 이래? 코스트가 줄어들어서 NPV가 커질 수도 있죠. 베너핏이 고정되어 있는 경우에. 그럼 코스트가 줄어드니까 역시 BC가 네. BC가 증가하겠죠. 아니면 둘 다 일어난다 그러면 얘도 늘어나고 얘도 줄어들었다. 그럼 뭐 더 좋겠죠. 그런데 제가 여기 적어 놓은 거 보면 항상 그런 게 아니라서 안 되는 경우를 적어 놓긴 했어요. 코스트나 베너핏 둘 중에 하나는 고정돼야 된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 항상 그렇다라는 질문이 나오면은 false가 될 수 있어서 그런 거거든요. 거짓이 될 수 있어서 그런 건데 왜 그러냐면 NPV가 커졌다는 건 얘네 둘의 차이가 커졌다는 거거든요. 차이는 커지는데 BC 값은 커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 얘도 커지고 얘도 커질 수도 있어요. 그럼 얘도 커지고 얘도 커져서 비율이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어요.
예를 들어서 한번 볼게요. 이런 퍼즐을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게 물론 좀 짜증나지만 도움이 될 수도 있으니까 한번 볼게요. 원래는 얘가 100이고 얘가 80입니다. 80이에요. 그러면 MPB는 20이었어요. 그리고 BC 값은 여기다 BC 값을 적죠. 1.125입니다. 이 경우에. 그런데 이제 늘어나야 되니까 늘어나는 걸 색깔을 좀 다르게 해야 되겠죠. 코스트가 늘어났어요. 코스트가 100으로 늘어났고 베너핏은 얼마로 늘어날까? 121? 잠깐만 80이면은 20 1.25구나. 죄송합니다. 1.25입니다. 121로 이렇게 바뀌었으면 MPB는 21이 됐죠. 그죠? 베너핏도 늘어났고 코스트도 늘어났어요. 코스트는 20 늘어났고 베너핏은 21 늘어났습니다. 그럼 100분의 121 하면 1.21이 돼요. 네. 베너핏도 늘어났고요. 이제 파란색으로 하면 베너핏 늘어났어. 오케이. 코스트 늘어났어. MPB 늘어났어. 그런데 BC는 줄어들 수도 있다는 얘기죠. 네. 그래서 이런 케이스가 존재하기 때문에 베너핏이나 코스트가 고정되어 있을 때만 네, MPB가 늘어날 때 BC도 늘어난다라고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대체로는 맞지만 굳이 찾자면 이런 폴스가 되는 경우를 우리가 만들어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되게 치사한 얘기죠. 두 번째, IRR이 증가를 한다는 것은 MPB가 증가를 한다는 거다. 이거는 진짜 일반적으로 다 그렇게 되는 게 아니고 그런 예외적인 경우라기보다 어떤 특정 조건을 만들어야 돼요. 특정 조건이 뭐냐? 초기 투자 비용이 고정이 된다. 이니셜 인베스트먼트가 고정이 된다. 그러면 캐시플로우가 이렇게 존재를 하는데 뭐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존재를 하겠죠. 얘가 고정이에요. 네. 맨 앞에 거 얘가 고정이면 IRR이 증가를 하려면 수익률이 증가를 하려면 이 뒤쪽 중에 어디선가가 이렇게 조금 늘어나야 되는 거거든요. 그럼 이걸 그래프로 따져보면 원래 기존 파란색의 IRR은 이렇게 돼 있었다라고 칩시다. 여기가 IRR이에요. 근데 초기 투자가 고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 녹색이 조금 증가를 하면은 여기 지금 가로축이 이자율이고 세로축이 MPB 값이잖아요. 네, MPB 값인데 초록색이 조금 늘어나면 초록색이 조금 늘어난 것만큼 이자율이 0일 때는 딱 그만큼 딱 얘랑 같은 크기만큼 이렇게 살짝 올라가서 이렇게 존재를 해요. 그래서 물론 그 폭은 점점점 이자율이 커지면 커질수록 그 폭은 점점점 줄어들지만 어쨌든 새로운 IRR은 여기가 되죠. 그러니까 IRR을 옆으로 좀 옮기기 위해서는 초기 투자가 고정되어 있다면 뒤쪽의 캐시플로우를 크게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MPB가 모든 구간에서 다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그래프가 된다는 초록색 그래프가 된다는 거 네,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연관지어서 설명했는데 이 아래쪽 두 개 퍼즐은 종합적인 이해를 돕는 거긴 한데 좀 헷갈리죠? 네. 네, 헷갈리죠? 그래서 여러분들을 더 헷갈리게 만들고 이 세 가지를 더 종합적으로 한번 활용하기 위한 개념 퀴즈를 다음 페이지에 준비했으니까 같이 한번 보도록 하죠. 더 사악한 말을 하고 있죠. 네, 대한평가법을 종합하는 연습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그젬플 0804인데요. 퍼즐입니다. 투자 대한 A, B, C, D는 베타적인 관계예요. MARR이 6%인 투자자는 정보가 좀 부족한 상황입니다. A의 MPB가 30이라는 걸 알고 있어요. 이런 거 할 때는 이제 여러분들이 펜의 색깔을 여러 가지로 쓰거나 뭔가 표시를 하는 게 좋은데요. 네, 우선 저는 이렇게
NPB를 대안의 왼쪽에 쓰고 파란색으로 쓰도록 하겠습니다. 30입니다. B의 IRR은 7.2%예요. B는 IRR은 제가 초록색으로 쓰고 위쪽에 쓰도록 하겠습니다. C의 BC는 1.05이다. C의 BC는 1.05예요. 베네핏 코스트 레이쇼는 제가 분홍색으로 체크를 하고 오른쪽에 적도록 하겠습니다. 1.5. 좀 안 보이니까 오른쪽 살짝 밑에다 할게요. 그 다음에 IRR 뭐 D 빼기 B 뭐 이렇게 되는데요. 뭐 요거 두 개는 잠시 두고요. 뒤쪽 내려가니까 D의 NPV가 20이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D의 NPV가 20이랍니다. 그럼 이걸 가지고 요 정보들을 가지고 우리가 뭘 비교해야지 뭘 하나 선택하는 베타적인 관계니까 딱 하나만 선택하면 되는데 지금 어떤 거는 NPV 어떤 거는 IRR 이렇게 돼 있으니까 뭘 모르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할지를 모르겠어서 대안 ABCD를 이렇게 이제 흩어놓고 적어서 이제 화살표를 그려가면서 우리가 선택을 하는 거예요. 같이 한번 보죠. IRR D 빼기 B는 투자 대안 방향으로 우리가 정리가 된다고 하고요. 다행히 투자 대안 방향으로 정리가 되는데 6.3%입니다. MARR이 6%니까 이게 MARR보다 크죠. 그러면 따라서 D가 B보다 좋은 상황이 됩니다. 그죠? D가 B보다 좋아. 그래서 뭐가 뭐보다 좋다는 걸 제가 일부러 여기다 이미 그려놨는데 보시면 이렇게 굵은 주황색 선으로 이런 식으로 더 좋은 쪽을 향해서 화살표를 그려놨습니다. 그럼 이제 B는 이미 탈락했어요. 그죠? B는 탈락했습니다. B는 사실은 이미 탈락했기 때문에 이제 요 세 개만 남은 상태예요. BC 레이쇼를 B 빼기 C에 대해서 구했는데요. 0.997이에요. B, C가 모두 양수니까 역시 고민할 필요는 없고요. 근데 이게 1보다 작으니까 따라서 B 빼기 C니까 오히려 C가 더 좋다는 겁니다. 뭐 이미 B는 탈락이니까 상관없긴 하지만 B와 C를 이은 화살표도 C 쪽으로 그려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파란색이 두 개가 있어요. NPV가 두 개가 있는데 A와 D니까 A와 D를 비교했을 때는 A가 더 좋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그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D도 탈락을 했네요. 자, 그럼 이제 모든 정보를 다 써서 남은 게 A와 C입니다. 이제 뭐와 뭐를 비교해야 결론이 나나요? 라고 물으면 당연히 따라서 A와 C를 비교해야 돼요. 그럼 어떻게 비교해요? 제일 쉬운 방법은 NPV C를 구해서 A랑 비교를 하는 거예요. 그죠? 이건 그냥 C에 대해서만 구해도 바로 비교가 되니까 간단하죠. 그렇게 안 하려면은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죠. 뭐 BC를 A 빼기 C 아니면 C 빼기 A 부호가 되는 대로 아니면 IRR을 A 빼기 C 혹은 C 빼기 A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이 중에 뭘 해도 상관이 없는데 뭐 보통 여러분이 답을 쓴다면 요거 하나만 구하면 끝난다 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거 말고 또 여기서 다른 질문을 해볼 수도 있어요. 만약에 이게 베타적인 대안이라면 베타적이 아니라 독립적인 대안이라면 독립대안일 경우 보죠. NPV는 양수면 선택하니까 얘 선택됐죠. IRR이 지금 6% 이상이면 선택되니까 B도 선택됩니다. BC는 1보다 크면 되니까 C가 선택됐고요. D도 NPV가 양수니까 선택됐어요. 따라서 A, B, C, D 모두 선택됩니다. 자, 이 정보들을 가지고 이런 식으로 문제를 여러분들이 풀어나갈 수 있다는 걸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퍼즐 형태로 풀 수가 있다는 거 여러분들 대안평가법을 이제 종합적으로 안다면 실제로 이렇게 할 경우는 없는데 이걸 이제 종합적으로 이해하기 위한 일종의 퍼즐이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좀 재밌게 준비를 해봤는데 뭐 재밌다기보다는 머리만 아팠을 것 같긴 하지만 네, 이런 문제를 기출 문제 중에도 제가 좀 보여드릴 테니까 한번 나중에 같이 살펴보도록 하죠. 네, 마지막 페이지네요. 네, 우리 딸이 그 어린이집에서 뭐 이렇게 뭐 장식하고 놀다가 너무 좋아서 신나서 웃는 모습인데요. 네, 토끼 머리띠를 하고 네, 저렇게 활짝 웃는 장면을 찍기가 상당히 쉽지는 않아요. 네, 어렵죠. 네, 같이 이제 웃고 있는 경우도 많고 놀아주고 있는 경우가 많아서 찍기 어려운데 아무튼 네, 너무 활짝 웃는 것 같아서 가져와 봤습니다. 여러분들이 경제성 보면서 이런 표정을 지을 일은 없겠지만 그래서 그냥 밈으로 이렇게 넣어 놓은 거고요. 제 입장에서는 제가 굉장히 여러 과목을 강의를 합니다만은 당연히 이제 제가 그 가장 주력으로 강의하는 과목이라서 가장 좋고요. 가장 조리 있게 가장 재미있게 강의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 입장에서는 가장 좋다, 너무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한테 그 감정이 잘 전해질런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언젠가 그렇게 전해질 수 있도록 더 좋은 강의를 늘 준비하도록 노력할게요. 네, 대한선택법 3총사, 대한평가법 3총사가 끝났습니다. 어, 사실은 경제성공학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도 있고요. 이 파트가 뭐 실제 시험을 봤을 때도 보통은 어느 학교에서 어느 선생님이 가르치시건 시험을 볼 때도 이 파트가 그 문제의 대부분을 차지하게 되죠. 그게 또 바람직하고요. 결국 우리가 그 강의 처음 소개할 때도 얘기했지만 대안을 선택하는 의사결정을 하는 걸 목적으로 하는 과목이기 때문에 네, 그렇게 그 구성이 되어야 옳은 것이겠습니다. 이제부터 뒤에 나오는 내용들은 요 이제 기본적인 틀, 현금 흐름 계산과 이자율을 가지고 어떻게 계산을 하는지 계산기를 여러분이 익힌 다음에 그걸 통해서 의사결정을 하는 것으로 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가오는 것은 좀 특이한 경우의 의사결정 방법과 새로운 요소가 추가됐을 때 어떻게 의사결정을 하는가 하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요 틀에서 조금씩 확대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강조를 했듯이 굉장히 중요한 단원이고 핵심 단원들이니까 일부러 마지막에 종합하는 파트도 이렇게 만들어 뒀잖아요. 이번 동영상처럼. 그러니까 다시 한번 쭉 둘러보고 복습하고 또 질문 많이 해주시기를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또 만나도록 하죠. 안녕히 계세요.